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깨가 엄청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팁은 대부분이 뭐 피라미드식으로 상대한테 피해가 끼치지 않게끔 괜히 알려줬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컬짐의 김남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창경입니다. 네, 오늘 어깨 운동 순서는 첫 번째 머신 숄더 프레스, 두 번째 덤벨 숄더 프레스, 세 번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네 번째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다섯 번째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했습니다. 구성은 이제 형이 여기는 처음 와봤으니까 제가 짰고요. 마지막으로 컨펌은 형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프레스를 좀 해서 어깨에 힘을 많이 소진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즈를 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머신 숄더 프레스는 비교적 안전하게 중량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머신마다 좀 각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내 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머신이 있으면은 안정적인 자세로 중량을 칠 때 좀 먼저 해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잡았을 때 바를 팔꿈치보다 손이 넓지 않게, 팔꿈치보다 살짝 안쪽으로 오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 위팔뼈라고 하죠. 이 상완의 각도에 따라 다른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활주된 범위에 따라 다른데 자연스럽게 가슴을 들고 잡았을 때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내려오게끔 잡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앞으로 미는 느낌이나 완전 수직으로 밀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살짝 비스듬히 뒤로 가게끔 밀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뭐 피라미드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너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것 같아요. 피라미드를 좀 바벨 운동은 좀 더 피라미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세트를 기준으로 좀 운동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뭐 한두 세트 더 할 수 있고, 잘 맞지 않다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 한두 세트 더 적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이제 10개 정도 잡아놓고, 가벼우면은 뭐 15개에서 20개까지, 무거우면은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 개수를 정해놓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 단축성 수축을 하는 지점에서 승모가 너무 먼저 움직이면서 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방회전되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상방회전이 되게끔 운동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 전면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살짝 인클라인 각도처럼 엉덩이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뒤로 기댄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해주고, 직각이 90도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더 뒤로 누워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좀 더 측면 쪽에 개입을 더 높이고 싶다고 하면은 상체를 딱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뒤로 기대지 않고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면은 좀 측면 쪽에 개입을 더 높이게 숄더 프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손으로 기준을 잡진 않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잡는데, 끌어당기면서 내리다 보면은 위로 미는 힘을 유지한 상태로 끌어당기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제 어깨랑 같이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오다 보면 이제 내 어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날개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만 이렇게 뒤로 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전에 딱 멈추고 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리는 신장 구간 때 팔이 팔꿈치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내리시게 되고, 또 내리는 구간 때 이런 자세로 동작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쉬게 되면은 어깨에 또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은 최대한 배제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는 궤적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힘들다 보니까 바가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잡아줘야지 어깨 이제 부상을 좀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 삼각근 운동으로 앞서 얘기한 덤벨 숄더 프레스나 이런 운동에 비해 단관절 운동이니까 중량 자체를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어깨에 충돌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극상근이라든지 이런 회전근개를 다칠 수도 있는 운동이니까 상완골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 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꼭 옆으로 드는 운동이 아니라 내 위팔뼈의 각도에 맞춰서 그대로 옆으로, 그 위치에서 옆으로 드는 연습을 좀 하면서 드시면은 측면 삼각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측면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여기 팔꿈치까지의 움직임만 중요하고, 전환의 움직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팔꿈치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이제 충돌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는, 그때는 이제 팔의 각도, 이때는 전환의 각도를 조금씩 내전, 외전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그 본인한테 통증이 없는 각도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막 무게를 많이 던지면서 하다 보니까 어깨의 긴장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풀리고 다시 힘을 주고 풀리고 다시 힘을 주고 반복하게 되면은 어깨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릴 때에도, 이완을 할 때에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게끔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주시면은 어깨 충돌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즈 운동을 할 때에는 항상 이 승모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승모랑 어깨를 분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 할 때도 최대한 팔을 바깥쪽으로 뻗어주고,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도 최대한 팔을 앞쪽으로 뻗어줌으로써 이 승모랑 어깨를 분리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올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릴 때 어깨의 긴장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풀리는 그 직전까지만 내려주시고,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올려줄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시면 어깨 자극을 많이 안 하더라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발은 그냥 저는 딱 골반의 넓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살짝 전방 경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상체가 살짝 앞으로 숙여지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와 이 승모근을 최대한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 눈썹 높이까지 팔을 들어 올렸다가 긴장이 풀리지 않는 구간까지 천천히 내려주시고, 그 구간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동작을 조금 더 속도가 있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 괜히 알려줬다고. 그 고창현 선수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깨가 잘 먹어가지고 어깨가 엄청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알려줬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덤벨로 하는 후면 삼각근 운동이고, 후면 삼각근 자체가 발달이 많이 돼야지 어깨가 좀 동그란 어깨가 완성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할 때 너무 팔만 뒤로 뻗다 보면은 위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또 충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팔이 몸통 뒤로 넘어갈 때는 뭐 등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임을 가져갈 때 등을 먼저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후면 삼각근 운동을 움직임을 먼저 가져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깨가 살짝 전인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을 먼저 주시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시다 보면은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느끼면서 날개뼈가 같이 움직였을 때도 후면 삼각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수축되는 걸 느끼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근육을 발달시킬 때 중량을 계속 더 올려가면서 근육의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지만은, 근육이 결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을 좀 더 다양하게 함으로써 근육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키우는 식으로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벤트 오버 레이즈 할 때는 살짝 앞쪽으로 들 때도 있고, 옆으로 들 때도 있고, 뒤쪽으로 들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저는 하는 편인데, 오늘은 앞쪽으로 들었습니다. 네. 덤벨 운동은 뭐 중력의 저항도 받아야 되지만 바깥으로 밀면서, 모든 레이즈는 좀 약간 멀어지면서 중력의 저항도까지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전환의 쓰임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좀 최대한 전환의 힘을 배제한 상태로 운동을 하려고 하시고, 덤벨을 쥐면 아무래도 전환의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아니면 머신에서 먼저 후면으로 바깥으로 미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거든요, 끝나고. 꿀팁 공개하는 거야? 아홉,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관이 형님이랑 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설기현 선수님이랑. 나도 해야겠다. 같이 운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관이 형님이 후면을 하고 저한테 이제 이거를 꼭 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이제 힘든 상태에서 이걸 따라 했는데 너무 저보고 대충 한다고 엄청 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 계속 꾸준히 했더니 사실 막 후면이 좋지 않았었는데 좀 후면이 많이 좋아지는 걸 보이면서, 아, 그렇게 중량을 많이 다루지 않고도 이렇게 후면을 발달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깨달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회원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고창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을 되게 잘 느낀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깨에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는 체형이다 보니까 자극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좀 잘 찾았던 계기는 제가 이제 어깨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펌핑감이 계속 살아있어야 자극점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어깨 운동이 끝나고 나면 세트마다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스큘러 동작을 하면서 등척성 수축을 계속 가져가줘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혈류가 머물 수 있도록 펌핑감이 지속되게끔 해서 다음 어깨 운동할 때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어깨 운동의 좀 꿀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운동을 나와야지 조금 운동이라는 게 늘거든요. 운동을 일단 자주 출석하시고 좀 핸드폰 보지 마시고 집중을 하시고, 너무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 운동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운동 강도만 좀 따라가고 그냥 해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할 수는 있는데, 좀 혼자 운동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전이랑 뭐가 다른지 느끼면서 좀 운동을 하시면 분명히 더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욱 고창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거만해. 둘이 같이 운동할 때요. 둘이 같이 운동할 때는 일단은 상대한테 피해가 끼치지 않게끔 최대한 중량도 맞춰줘야 되고 서로 파이팅도 같이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또 운동한 같이 시너지가 되는 거지. 막 힘들어하고 막 지쳐 있으면은 또 상대방도 운동하기 싫으니까 맞는 것 그런 거 같아요. 잘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